이번 시간은 4단원 자극과 반응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입니다. 첫 번째, 눈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물체를 보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기체 반응 법칙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즉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 해당되는 법칙입니다. 이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험으로 기체 반응의 부피를 알아내지 못할 경우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체 사이의 부피비는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와 같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교과서 130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음악이 끝날 때까지 교과서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읽어보고 옵시다. 이번 시간에는 물체를 보는 과정에 관해서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사물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언제인지 같이 실험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밝기에 따른 눈의 조절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거리에 따른 눈의 조절작용을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단계인 사물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물체는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될까요? 어떻게 보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한쪽 손으로 오른쪽 눈을 가려줍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왼쪽 눈만을 이용해서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보여줄 토끼를 바라봅니다. 세 번째는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숫자 1부터 8까지를 차례대로 읽어보면서 언제부터 토끼가 보이지 않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토끼와 숫자판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화면을 일시정지 해놓고 오른쪽 눈을 가린 후 왼쪽 눈으로 토끼를 바라보고 그 다음 숫자 1, 2, 3, 4, 5, 6, 7, 8까지를 바라보면서 언제부터 토끼가 보이지 않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같이 찾아보았나요? 여러분들은 숫자가 몇 번째일 때부터 토끼가 보이지 않았나요? 선생님은 숫자가 6일 때부터 토끼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읽으면서 어느 순간 토끼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의 구조와 기능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 감각기관마다 받아들이는 자극도 다 다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눈에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사물의 모양이나 색깔, 사물과의 거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각을 시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체는 보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체가 존재할 때 물체로부터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눈을 통해 시각신경을 거쳐 대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눈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사람의 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은 홍채, 각막, 수정체, 망막, 유리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막부터 알아봅시다. 각막은 눈의 가장 앞쪽에 있는 막입니다. 빛이 통과할 수 있게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홍채입니다.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킵니다. 이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며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키고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정체입니다.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을 맺히게 합니다. 수정체의 크기가 조절되면 망막의 상이 정확하게 맺힐 수 있게 돕습니다. 다음은 유리체입니다. 유리체는 눈 전체의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액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망막입니다.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입니다. 시각세포가 분포하고 있는 곳이고요. 망막은 황반과 맹점이라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황반이라고 부르는 곳은 시각세포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물체의 상이 맺혔을 때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맹점이라는 곳은 시각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시각세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상이 맹점에 위치하게 되면은 우리 눈의 물체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체를 보는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물체 중에서 모래시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물체는 빛 자극으로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때 빛 자극이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상이 굴절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상은 180도 뒤집어진 형태로 망막에 맺히게 되고, 망막에 상이 맺힌 후에는 시각세포가 빛 자극을 받아들여서 시각신경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빛 자극은 신경을 따라서 대뇌까지 전달되게 되고요. 대뇌에서 180도 뒤집어진 상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바로 볼 수 있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므로 물체를 보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빛 자극이 각막을 통과하고 수정체와 유리체를 지나서 망막에 상이 맺힌 후 시각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이고 시각신경으로 전달되어 대뇌에서 최종적으로 물체를 인지하게 됩니다. 만약 물체의 상이 황반이 아닌 맹점에 맺히면 우리는 과연 물체가 보일까요? 아까 토끼와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보았을 때 숫자가 1에서부터 8로 넘어가면서 토끼가 맹점에 맺히는 순간 우리 눈에 토끼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다시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각은 감각기관 중에서 어디에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사물의 모양이나 색깔, 거리 등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각기관 중
눈에 해당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물체를 보는 과정을 설명해 봅시다. 빛 자극이 각막을 지나 어디를 통과하여 유리체로 지나가나요? 바로 수정체입니다. 그 다음 유리체를 지나 망막의 상에 맺히게 되고 시각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여 이것을 통하여 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각신경입니다. 이처럼 물체를 보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기억, 빛은 동공을 통해서 눈 안쪽으로 들어간다. 맞는 설명일까요? 맞습니다. 빛자극은 동공,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공은 수정체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홍채, 이 사이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니은, 황반은 망막에서 시각세포가 없는 곳이다. 맞는 설명일까요?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황반은 망막에서 시각세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때 시각세포가 없는 곳은 우리가 맹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눈에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눈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 즉 눈에서의 조절작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